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방기호 선생님의 남자의 밥상 중에서요. 저번에 두 가지를 했었죠. 오늘은 119페이지에 나오는 문제는 빵이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저희 식생활이 많이 바뀌어서 빵을 많이 주식이 되는 그런 사회적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의 주식이 쌀이었는데 이제 일본처럼 이제 지하철 같은 데 가보면 그 지하철 안에 그 베이커리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한국도 이제 그러한 영향을 받아서인지 아니면 기호가 바뀌어서 그런 건지 전 세계적인 추세라서 그런지 빵을 많이 먹게 됩니다. 저도 빵을 많이 좋아하는 그러한 군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이 방기호 선생님의 이 남자의 밥상 중에서 문제는 빵이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참고로 뭐 이 책을 읽는다 해서 빵을 안 드실 것도 아니고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참고로 알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19페이지입니다. 이게 길지가 않습니다. 페이지 119 문제는 빵이다. 서양인은 같은 나이의 동양인보다 훨씬 늙어 보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의 연구에 의하면 밀가루 음식인 빵이 원인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성 피로와 골다공증, 복부 지방을 걱정하고 있다면 먼저 밀가루부터 끊어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밀가루는 많은 질병을 유발합니다. 밀 한 알에는 쌀에 비해 40배나 많은 DNA 이중 나선이 있습니다. 단백질의 칼로리 비율도 쌀에 비해 3배나 더 많습니다. 단백질이 복잡하거나 과도하면 반드시 문제를 일으킵니다. 암세포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에 유의하십시오. 단백질이 과도하면 혈액이 산성으로 변하게 됩니다. 우리 몸은 그 산성일 때 상당히 안 좋은 상태로 됩니다. 인체가 산성화가 되면 이를 중화하기 위해서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갑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단백질이 과도하면 혈액이 산성으로 변합니다. 인체가 산성화되게 되면 이를 중화시키기 위해서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또한 과도한 단백질로 인해 요산이 증가하여 통풍이나 결석이 생깁니다. 이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만 약 3,500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밀가루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빵을 쫄깃쫄깃하게 만드는 밀 단백질인 글루텐이라고 하죠. 이것은 수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글루텐 불내증, 곡식에 들어있는 밀 단백질을 소화시키지 못해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글루텐 불내증이 있는 사람들이 밀가루 음식을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게 됩니다. 위산이나 소화 효소로도 글루텐을 소화시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한의사들은 왜 밀가루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할까요? 나는 한의사들이 왜 밀가루 음식을 먹지 말라 하는가에 대해 항상 의문을 품어왔습니다. 의과대학 어떤 과목에서도 밀가루 음식이 몸에 나쁘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의과대학을 수료하는 6년간의 기간 동안 무려 400학점을 이수해야 하지만 식품 영양학은 아예 배운 적이 없습니다. 대학병원 수련기간에도 식품에 관한 교육은 전무했습니다. 한 번이라도 대학병원에 입원해 본 사람이라면 기억을 되살려 보십시오. 주치의는 아침, 저녁 회진을 돕니다. 그런데 오늘 무슨 음식을 먹었는지 물어보는 의사는 한 명도 없습니다. 나는 심지어 대학병원 회진 시절 심장병 환자에게 먹은 음식 종류를 물어보았다가 지도 교수에게 호되게 질책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건 의사소관이 아니야. 자네는 따라다니면서 차트 기록만 하면 돼. 심전도 기록이나 체크해봐. 의사들이 밤참으로 시켜 먹는 음식도 낮에는 주로 자장면과 탕수육, 밤에는 양념치킨이었습니다. 의사들 자신조차 트랜스 지방을 마구 먹어대면서
환자에게 식이요법을 지도하기를 바라는 것 자체가 애초부터 무리입니다. 나는 독자적으로 식품 영양을 연구하기 시작했을 때야 비로소 한의사들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병원을 찾은 탈모 환자 중 나의 권유로 밀가루를 끊은 사람들의 모발 개수가 증가된 것을 확인한 후에는 믿음이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저도 이제 막 머리가 많이 빠집니다. 밀가루 음식을 끊으니 죽은 모발이 살아나는데 보이지 않는 장기는 더욱 좋아졌겠구나. 경이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밀가루 음식은 비만과 그에 따른 고지혈증, 변비, 제2유형의 당뇨를 유발합니다. 왜 이런 수많은 문제를 유발할까요? 너무 과장된 말이 아닐까 하고 의문을 품는 독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는 확실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밀가루에 있는 120가지나 되는 단백질 중에서 특히 글루텐은 소장에서 염증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글루텐이 들어오면 염증 유발 물질인 이 사이토카인, 최근에 우리 코로나 때문에 이 사이토카인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젊은 사람들이 과도하게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죠. 이 염증 유발 물질인 사이토카인이 방출됩니다. 그것들은 소장의 육모에 염증을 일으켜서 육모의 크기를 현저하게 축소시킵니다. 그 결과 탈모증이나 소화불량, 피부질환, 류마티스와 같은 자가 면역 질환이 발생합니다. 두 번째, 글루텐에 의한 소장 점막의 손상은 흡수 장애를 일으킵니다. 우리의 주요 영양소는 소장에서 다 거의 흡수가 되죠. 근데 여기에 흡수 장애를 일으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물의 90%는 바로 소장 점막에서 흡수됩니다. 글루텐 불내증인 셀리악병은 대표적인 질환입니다. 소장 점막에 이상이 생기게 되면 영양실조, 빈혈, 골다공증이 생기게 됩니다. 또 밀가루만 먹으면 졸립고 소화가 안 되는 글루텐 불내증 환자의 암 발생 위험은 일반인보다 높습니다. 소장 점막의 위축으로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소장은 우리 몸에서 두 번째로 면역 세포가 밀집된 장소입니다. 지금까지 밀가루 음식을 먹고 있고 그로 인해 소화불량을 겪고 있다면 커다란 증상을 느끼지 못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손상을 입은 상태일지 모릅니다. 밀가루의 글루텐은 중금속과 같습니다. 일정량이 축적될 때까지는 만성 피로, 권태감, 우울, 소화불량, 변비와 같은 애매한 증상을 보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독소들이 축적되어 한계를 넘게 되면 비만이나 고지혈증, 셀리악병, 암 등으로 나타날 수가 있게 됩니다. 핵심은 밀가루 음식을 피할수록 우리의 몸은 활력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가루 음식을 끊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중독성 때문입니다. 밀가루에는 우유에 들어있는 카조몰핀과 같은 오피움 계통의 중독 물질이 들어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중독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알코올이나 담배를 찾는 것이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입니까? 그러므로 설탕보다 밀가루를 먼저 끊어야 합니다. 우리가 병원을 찾을 수밖에 없는 이유, 글루텐 불내증을 확실하게 검사하는 방법은 마땅치 않습니다. 내시경으로 소장의 육모를 관찰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식품 영양을 10년간 연구한 나도 글루텐 불내증 진단에는 자신이 없습니다. 이유 없이 피곤하고 탈모가 생기고 특히 원형 탈모를 말하고 있습니다. 소화불량과 변비가 있고 피부가 가렵다면 일단 밀가루 음식부터 끊어보십시오. 당신이 알 수 없는 피로 또는 원형 탈모를 주치의에게 호소한다면 많은 의사들은 스트레스를 이유로 들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좋은 의사는 평소에 무엇을 먹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의사입니다. 서양 최고의 명의인 히포크라테스와 동양의 최고의 명의였던 허즈는 똑같은 명언을 남겼습니다. 음식으로 못 고치면 약으로도 못 고친다. 약보다는 행보가 낫고 행보보다는 식보가 낫다. 여기서 행보는 운동이고
식본은 먹는 것입니다. 의사들의 처방을 너무 믿지 말라. 의사는 단지 자격증이 있을 뿐이다. 불과 몇백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주술사나 마녀, 연금술사가 의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현대의학은 다르다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각자의 몫입니다. 1000년 전 의학도 2000년 전에 비해서는 현대의학이었습니다. 밀가루병의 주 원인인 글루텐은 밀뿐만 아니라 건강에 좋다고 선전하는 호밀이나 통밀, 보리에 가득 들어 있으며 맥주에도 풍부합니다. 특히 기름에 튀긴 음식인 핫도그, 감자튀김, 양념치킨, 프라이드 치킨은 튀김옷을 입히게 되므로 글루텐에 오염되어 있습니다. 이 만성 피로나 변비, 두통, 탈모증, 발기부전, 골다공증, 여드름, 어지럼증이 있다면 당장 밀가루 음식을 끊어야 합니다.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고기, 생선, 계란, 우유를 먹지 말라고 하셨고 빵이나 파스타도 먹지 말라면 도대체 무엇을 먹고 살라는 말입니까? 그러게요. 궁금하네요. 잊었습니까? 인간은 애초부터 여러 가지 것을 먹어야 건강하게끔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도정된 밀가루에는 생존에 필요한 식물성 섬유 영양소나 비타민, 미네랄은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밀가루 똥배가 되는 이유입니다. 과일과 채소는 칼로리는 적지만 미량 원소와 파이토케미칼, 여기서 이제 파이토케미칼이 나옵니다. 파이토케미칼과 같은 식물성 영양섬유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영양소들이 몸을 지탱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것들은 항산화 작용을 하고 세포 손상을 억제하고 병에 대한 저항력을 갖는 핵심 영양소입니다. 현미와 각종 씨앗류, 견과류에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십자화과 채소, 브로콜리, 양배추를 얘기합니다. 팥과 식품, 양파와 마늘, 그리고 뿌리 채소를 잘 챙기십시오. 그리고 플라보노이드가 함유된 당근과 피망, 온갖 색깔의 과일과 열매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식물성 섬유 영양소로 몸을 가득 채운 다음 칼로리는 채소로 공급하십시오. 그 다음 현미나 씨앗, 견과류, 콩을 주된 식품으로 삼으면 되겠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반문을 하곤 합니다. 저는 평생 동안 빵을 먹어왔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식빵을 먹었고요. 도대체 뭐가 그렇게 큰 문제라는 거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병원에 온 것입니다. 라고 답변을 하셨다고 합니다. 네, 오늘은 그 방기호 선생님의 그 남자의 밥상이라는 책에서 빵에 대해서 다룬, 저도 좋아하는 이 빵에 대해서 다룬 부분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